반갑습니다. 스포츠 분석하는 남자 스분남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분석할 경기는 11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일요일까지 총 이틀에 걸친 경기고요. 총 4경기 준비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프리미어리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9시 30분에 토요일이고요. 9시 30분에 시작하는 경기고 오늘이죠. 오늘 저녁에 시작하는 경기입니다. 자, 순위 4위에 에버턴 대 15위에 맨유. 그래서 에버턴 4승 1무 2패, 홈일 때 2승 1무 11득점 6실점 괜찮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맨유가 2승 1무 3패, 그리고 원정일 때 2승 0무 0패 7득점 3실점. 원정일 때 지금 잘했던 모습이죠. 홈일 때는 죽을 썼던 모습이고. 자, 그래서 상대 전적 1승 5무 4패로 역시 조금 메뉴가 과거 데이터는 좀 앞섰던 모습을 보였지만, 최근 3경기만 보면 1승 2무로 에버턴이 우세했었던 거고, 어쨌든 이 에버턴이 2무 할 때도 핸디캡을 다 받았기 때문에 핸디캡으로 접근했을 때는 최근 3경기만 봤을 때는 모두 에버턴이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시즌 지금 컵 대회 포함해서 홈에서 5경기를 총 했고요. 컵 대회까지 해서 4승 1무로 괜찮은 모습이다. 그리고 5경기 모두 다득점이 나왔다라고, 홈일 때 4승 1무를 했고 모두 다득점이었다. 그런데 최근에 2경기에서 원정이었죠. 2경기 원정을 연달아 했는데 2연패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2연패에 맞물려서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2연패를 할 때 주전 공격수 히샬리송의 결장이 이후로 2연패를 했다. 그래서 아마 2연패를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지만 2연패를 한 이유가 히샬리송의 그런 결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르윈 선수의 그런 발끝에 득점이 좀 달려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연패를 달리고 있는데, 이제 그런, 또 저번에도 그랬었지만 감독 솔샤르의 그런 경질이 또 올라오는 게, 수면에 올라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3일 만에 또 치르는 그런 경기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있어 보인다라고, 챔스 일정과 같이 맞물려서 조금 힘든 건, 체력적으로 힘든 건 에버턴보다 맨유가 힘들다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둘 다 2연패인 팀들인 거죠. 최근에 물론 맨유는 리그 포함, 챔스 포함해서 2연패인 거고. 자, 그래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수가 다소 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스가 코로나로 결장이 됐고, 그 다음에 에릭 바이 선수가 역시 부상으로 결장이긴 한데, 맨유 전체적인 그런 팀의 스쿼드나 전력으로 봤을 때는 큰 누수는 아니다. 이 두 선수의 그런 결장이,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스쿼드가 다소 조금 빡빡하게 돌아간 부분이었겠죠, 이 결장이. 그래서 맨유의 그런 최근 리그나 챔스의 그런 선발들을 봤을 때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것 같은, 약간 힘을 조금 비축해두고 좀 여유 있게 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아마 이번 경기에는 좀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나. 감독 입장에서도 경질을 당하는 꼴은 싫겠죠.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그런 맞대결, 그리고 최근에 홈일 때 그런 분위기, 맨유가 비록 원정에서는 잘했지만 최근에 그런 2연패한 모습들,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무승부 사이드를 일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맨유 배당도 심상치가 않죠. 에버턴 쪽으로 일단은 보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에버턴 쪽으로 볼 건데, 일반성을 가시기 좀 그렇다 그러면 프렌으로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프렌으로 0.5 프렌이죠. 비교도 되는 거니까 0.5 프렌으로 갔을 때 배당도 한 1.7배는 안 나오지만 1.7배 정도, 1.68배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좀 안심하고 경기를 볼 수 있지 않겠나. 에버턴이 먼저 선취 득점이라도 해준다면 좀 손쉽게 경기를 편하게 관전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에 라리가 세비야 대 오사수나. 그래서 세비야가 지금 16위인데 다소
챔스에 너무 좀 열중을 하는 건지 일단은 2승 1무 3패로 16위에 이제 하고 있고 홈일 때 1승 무 없고 1패 1득점 1실점. 그리고 오사수나가 생각보다 잘하고 있는데 3승 1무 3패 원정일 때 1승 1무 1패 2득점 1실점. 그래서 배당은 1.53, 4, 7 배당이고 언오바 2.5점. 그래서 상대 전적은 역시 세비야가 7승 2무 1패로 앞서는 상황이고, 홈에서는 어쨌든 7승 2무 1패 하는 동안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그래서 오사수나에게 항상 홈에서만큼은 매운맛을 보여줬다. 그래서 챔스 일정이 계속 이게 연속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체력적인 부분이나 약간 좀 정리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리그에서 조금 성적이 좀 좋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공격수 이드리시가 결장이긴 하지만 사실상 세비야 공격진의 전체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는 큰 손실이 있는 건 아니고, 반면에 이제 주력 공격수 오캄포스의 그런 저조한 득점력이 좀 문제다. 그래서 좀 터질 때가 되지 않았나 오캄포스가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챔스 일정에 맞춰서 3일 만에 또 치르는 경기이긴 한데, 이번 라운드가 다 끝나면 뭐 프리미어리그부터 모든 리그 세리에, 라리가, 분데스리가 모두 이제 A 매치가 있죠. A 매치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경기가 다들 이제 11월 20일대로 다 다음 경기가 라운드가 그렇게 미뤄집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만 끝내면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력을 다하지 않겠나. 챔스보다는 리그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오사수나를 보면 직전 AT 마드리드에 3대1로 패배를 했고, 그 패배한 이 점수를 내준 걸 봤을 때는 그런 위험 지역에서 공을 좀 쉽게 뺏기면서 힘들이지 않고 실점을 당했죠. AT 입장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득점을 한 거고, 손쉽게 득점을 허용했다라는 게 오사수나의 좋은 기세를 무패를 이어가다가 4경기째 무패 이어가다가 그렇게 좀 패배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오사수나도 부상자가 있는데 특히 공격수 아빌라 그리고 수비수 아리단의 그 두 선수가 사실상 오사수나의 그런 주력인 선수들인데, 그 선수들의 부재가 어쨌든 좀 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다행인 거는 2부로 강등된 마요르카에서 임대온 안테 부디미르가 좀 득점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사수나는 사실상 그런 아빌라의 부재를 부디미르가 좀 해결을 해주고 아리단의 그런 수비에 좀 공백을 좀 잘 메꿀 수 있으면 해볼만하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사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세비야를 보는 게 맞겠지만 이 최근에 그런 챔스 일정에 맞물려서 너무 힘든 그런 세비야가 다소 조금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다. 3일 만에 경기 치르는 것도 힘들겠지만 그리고 오사수나가 최근에 그런 괜찮은 모습들을 봤을 때는 프레드로 일단 접근을 하는 게, 오사수나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일단은 맞아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성에서는 좀 그러니까 오사수나를 가기에는 좀 무섭지만 어쨌든 최근에 챔스 일정을 같이 소화하는 팀들이 성적이 좋지 않죠. 그래서 오사수나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합픽은 소통방에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요일 4시 45분 경기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 그래서 3.4, 3.6, 2.1 배당, 좀 어려운 배당이죠. 그리고 파르마는 1승 2무 3패, 홈일 때 1승 1무 1패 3득점 4실점. 피오렌티나 2승 1무 3패, 원정일 때 1승 2패 5득점 8실점. 실점이 좀 많죠. 그래서 상대 전적에서 사실 강팀은 피오렌티나가 더 강팀은 맞지만 어쨌든 상대 전적에서 3승 3무 3패. 어제도 제가 분석드린 경기가 대부분 다 무승부가 나왔는데 그만큼 무냄새가 나는, 어제 경기도 대부분 3승 3무 3패 이런 상대 전적이 많았죠. 그래서 무냄새가 나는 매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최근 또 3경기만 봤을 때 1승 1무 1패. 그래서 상당히 파르마가 약팀은 맞죠. 하지만 피오렌티나로 가기에는 쉽지 않은 경기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파르마가 기본 전술은 약간 롱패스를 통해서 이어지는
리시브를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빠른 역습인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득점 만들 때도 대부분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고 이번 시즌. 다만 파르마의 단점은 뽑자면 후반에 실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대부분 경기를 비기거나 진 경우에 봤을 때 후반에 실점이 많았다. 설상 이긴 경기도 후반 93분에 실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 그래서 후반 집중력이 문제다라는 거가 일단 포인트고. 그래서 이제 파르마의 에이스 쿨루셉스키가 이제 이적을 하면서 전술 변화를 조금 이번 시즌부터 좀 갖고 오고 있는데 콜로세브스키의 의존도가 높았던 파르마였기 때문에 역시 득점 포인트에서는 다소 무뎌진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마르티네즈가 이제 주전 수비수죠. 경고 레드카드로 이제 퇴장 당하면서 다소 수비에는 공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유벤투스로 이적한 페데리코 키에사의 그런 자리를 카에온 선수가 좀 대체를 하고 있지만 키에사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아쉬운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오렌티나의 이제 미드필더죠. 카스트로빌리가 좀 잘해주고는 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득점도 해주고 있고 좀 중원에서 확실히 잘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피오렌티나라는 팀 자체가 이제 기복이 좀 심한 편이죠. 사실 팀의 그런 뭐 선수들의 연봉이나 그런 전반적인 그런 힘이나 뭐 그런 전술만 봤을 때는 파르마보다 앞서는 건 사실이지만 항상 기복이 심한 게 피오렌티나다라고 볼 수 있고, 감독의 그런 선수들을 교체하는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상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피오렌티나를 가기에는 좀 어렵고 파르마 프렌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빅매치 분데스리가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일요일 2시 30분 경기고요. 배당은 4배, 4.2배, 1.78배. 그래서 언오버 기준점 3.5점. 그래서 도르트문트 뮌헨 역시 둘 다 5승 1패를 기록 중이고, 도르트문트가 좀 인상 깊은 건 홈일 때 3승 0패, 0무 0패, 10득점 0실점.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점이 좀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은 원정일 때 2승 1패, 7득점 6실점. 그래서 그러니까 뮌헨이 원정에서 실점이 좀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상대 전적을 보면 2승 1무 7패로 상당히 도르트문트가 강팀은 맞지만 역시 호랑이 앞에서는 조용히 해야 된다. 한번 쉬어가야 되는 도르트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2승 1무 7패 정도면 천적이죠, 거의. 그래서 그래도 이번 시즌 다행인 거는 잘츠부르크에서 이적 온 엘링 홀랜드가 아주 적응을 잘해서 득점을 올려주고 있고, 리그 챔피언스 리그 모두 득점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모습이라 다행히도 공격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 그래서 또 아쉬운 거는 3일 만에 또 챔스 일정과 맞물려서 3일 만에 또 하필 상대가 뮌헨이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경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격진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은 없겠지만 수비들의 계속되는 경기는 조금 체력적인 부담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기 교체 타이밍이나 선발 기용을 봤을 때는 수비는 거의 고정돼서 매 경기 나왔지만 공격은 계속 로테이션을 돌렸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 그래서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자 챔스 우승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가장 근접해 있는 뮌헨인데, 뮌헨은 사실 뭐 분석할 게 많이 없죠. 뭐 워낙 강하고 뮌헨이 원정으로 왔을 때 홈팀이 과연 뮌헨이 역배를 받는 팀이 몇 팀이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 누구가 붙어도 뮌헨이 역배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지금 보여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 시즌 별다른 뭐 선수의 보강 없이, 전력의 보강 없이 가고 있는데, 그것들이 왜 문제냐면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부상 선수가 한두 명씩 속출을 하고 있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를 결장을 하는 선수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주전 수비수 니클라스 쥘레가 결장인 점 등은 조금 변수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금은 이 정도니까 다행이지만 코로나가 더 번져서 더 많은 선수들이 결장을 하면 미넨도 이제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역시 미넨 하면 떠오르는 거는 측면을 활용한 상당히 날카로운 그런 공격이 뭐 말할 것도 없고, 레반도프스키의 평균 2득점, 경기당 2득점을 넣는 공격력은 가히 뭐 최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런 점도 있고, 챔스 일정에서 도르트문트보다는 또 하루 더 쉰 거죠. 더 여유가 있었다는 점도 호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3.5점을 줬는데 3.5점 기준으로 봤을 때 좀 어려운 게, 최근에 리그 경기 컵대회 이런 거 빼고 리그 경기에서는 최근에는 1대 0으로 미넨이 이겼지만, 그래서 언더였죠. 근데 그 외에 맞대결에서는 리그 경기만 봤을 때는 전부 다 3.5점 기준이면 오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경기인데, 또 최근 경기가 또 1대 0이어서 좀 어렵죠. 어렵고, 컵대회는 대부분 좀 오버가 나왔던 것 같고, 그래서 3.5점 기준이면 언오버를 가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것 같고, 지금 최근에 그런 페이스나 그런 공격적인 모습들을 봤을 때는, 공격의 완성도를 봤을 때는 미넨이 확실히 이 천적 관계도 있고 2승 1무 7패로, 그래서 도르트문트가 지금 기세는 좋지만 이번에는 잠시 또 한번 쉬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미넨 승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통방에 오셔서요, 매일매일 스포츠 조합픽 받아보시고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소통방에서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많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